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1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번 쇼핑 시즌에 대한 재료 노출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하락권에 맴도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월간 단위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10월, 11월 모두 월간 단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날 마감가부터 확인해보면서 하루 동안에 미친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0.3% 하락률을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거래 하루 동안의 양상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요. 일단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매기가 전해졌는데요. 이제 3일에 열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쪽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 부분이 뉴욕 증시 장 초반에 투자 심리 호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띄었고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는 다소 부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좋지가 못했었는데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50을 하회하면서 예상을 밑돈 결과 또 기준치도 밑돌았다는 점 부담이 됐고요. 10월 잠정 주택 판매도 0.2% 전월보다는 증가가 됐지만 여전히 예상을 밑돈 결과 보여주면서 연말에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대체로 재료가 좋지 못했었는데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낮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매장에 대한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또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춘 부분이 됐었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죠. 앞서 전해드렸던 ECB 통화정책회의를 포함해서 이 4일날 오펙의 회의, 그리고 이제 4일에는 또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관망세도 뚜렷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저점에서 이날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0.4% 내리면서 17,72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월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는 0.7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이면서 장중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가 힘을 내주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요. 반면에 쇼핑 시즌 기대감이 컸었던 소매 유통주들은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안겼습니다. 이날 11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2080선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IT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주면서 전통 IT주가 하단을 지지했었고요.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일제히 내렸고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2% 넘는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종가 0.4% 내리면서 5,108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1.18%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월간 단위로는 여전히 호조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11월 마지막 거래 좋지 못한 흐름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장중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cago PMI suggests U.S. manufacturing is still gloom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11월 시카고 PMI 지수는 48.7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10월 기록이었던 56.2와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54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이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게 되는데요. 이 11월 PMI 같은 경우에는 확장 영역에서 위축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또한 시카고 PMI는 올해 들어 6번이나 위축 국면을 가리키게 됐는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크게 악화되면서 PMI가 악화됐습니다. 신규 주문은 15.3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설리번은 다른 부문에서는 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국제토가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뉴욕 증시와 또 미국 달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CNBC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MF agrees to include China's renminbi in benchmark SDR currency baske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IMF는 위안화를 특별 인출권, 이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이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이라고 밝혔고요.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 되는데요. SDR이란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개혁과도 맞물려 중국 경제의 안정성과 세계 경제의 안전성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안화의 편입은 SDR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CNBC는 따라서 앞으로 위안화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달러 가치는 8개월 내 최고치인 100.3까지 올랐는데요. 이 소식에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100.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수의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다우지수 구성했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0개의 종목이 하락권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수를 끌어내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유통주였습니다. 월마트, 나이키 포함해서 코카콜라까지 일제히 내렸고요. 반면에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던 캐터필러,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등 낙폭과대 종목들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번 쇼핑 시즌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재료 노출과 더불어서 이번 쇼핑 시즌이 그다지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월마트, 나이키 모두 1%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아울러서 제약 섹터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캐터필러와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등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가 이날 장에서는 강한 반등을 줬고요. IT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올랐고 인텔과 애플, IBM 모두 0.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자본재 섹터도 0.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날 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아울러서 유통주가 포함된 소재 섹터도 조정받으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쇼핑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대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쇼핑 시즌 관련 종목들이 이날 뜨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종목입니다. 특히 IT 기기들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높은데요. 웨어러블 기기 업체인 피트비트에 대해서 쇼핑 시즌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증권사 바클레이즈는 애플워치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또 주가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여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49달러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에 따라 3%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피트비트의 주가는 28달러 72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IT 기기라든지 품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전통 리테일러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반 아웃피터스 주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사이버 먼데이 정확한 매출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한 건 지난해보다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는 분석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 매장을 갖고 있는 리테일러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얼반 아웃피터스가 5% 넘게 밀리면서 주가 역시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들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은 온라인 쇼핑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살펴보시죠. Target website couldn't keep up with record traffic on Cyber Mond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타겟은 이날 이 홈페이지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결국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 시작했는데요. 타겟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는 이 이용자들은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타겟은 트래픽을 조절해서 이 방문객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했는데요. 하지만 몇몇 방문객들은 여전히 잠시 후에 시도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겟 측은 사이버 먼데이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엄청나다라고 전했는데요. 타겟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모든 상품에 대해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15%의 할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다운 소식에 타겟의 주가는 1.2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업체 핏비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핏비트 같은 경우에는 헐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itbit rises after reports of strong holiday sales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핏비트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 매출이 지난해 홀리데이 시즌 대비 2배 이상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핏비트의 제품 중에서도 스마트 밴드인 핏비트 차지 HR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별도로 이날 증권사 바클레이즈는 핏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튜 맥클린톡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핏비트가 견고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이번 홀리데이 시즌 역시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티플 니콜라스의 전략가들도 핏비트에 대해서 4분기 매출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날 핏비트의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02%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의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며 대체로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유일하게 0.3% 하락하며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이탈리아 증시까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의 산유량 동결 전망에 따라서 우울함이 좀 반영됐고요. 악재로 반영되면서 0.1% 내리면서 베르당 41달러 선까지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0.9% 올랐고 1,065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곡물 가격은 이날 장에서 반등했는데요. 1달러 55센트 1% 넘게 오르면서 3달러 65센트를 기록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호조를 기록했고요. 이날 0.7%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도 675포인트 선까지 올랐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7%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갔고요. 584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달러 매수 기조 꾸준히 유지가 됐는데요. 위안화 강세 영향받으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1,158원 10전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유로화의 추가적인 약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 뛰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마지막 거래의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증시 마감 상황 쭉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1월 한 달 동안 뭐 미국의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연말 소비 시즌까지 같이 겹치면서 뭐 긍정적으로 좀 흘러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오늘 흐름이 좀 썩 좋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날씨는 아침 날씨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좀 단단히 챙기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 2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